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개막식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1996년 창설돼 올해로 21년을 맞은 삼성화재배는 별들의 제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개막식에 앞서 올해 32강에 진출한 기사들이 바둑 꿈나무 및 여러 바둑 팬들과 지도대국을 갖는 프로암 대회도 열렸습니다. 네, 장례가 정돈되는 대로 바로 시작. 그간 개최지의 다변화를 선도해온 삼성화재배가 국내에서 개막식을 연 것은 무려 7년 만입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조 추첨식. 이세돌 구단은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한 유럽 선수 알리 자바린 초단과 신진서 6단은 최고령 출전자 조치훈 구단과 32강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선은 한국 선수가 총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수적 열세는 분명한데요. 중국 선수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각 한국 선수들이 8명 선수들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성적 있을 것 같고요. 조 편성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9월 9일까지 사흘간 32강전이 진행됩니다. 한국형 알파고 돌바람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유창혁 구단이 국산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바람과 특별 대국을 가졌는데요. 3점 젖바둑으로 진행된 이 대국에서 유창혁 구단은 돌바람을 상대로 19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돌바람의 고도화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뜻깊은 대국이었습니다. 돌바람과의 대국에서 일단 돌바람이 일단 뭐 전체적인 감각이나 뭐 행마나 뭐 전략 여러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수읽기 부분에서 실수가 좀 여러 번 나온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은데 그쪽만 보완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기념하기 위한 2016 기자단 바둑대회가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당시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를 통해 바둑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바둑 전문 언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급 이상 기력의 기자들은 알파고, 딥마인드, 하사비스, 아자황 4개 팀으로 나뉘어 단체 대항 리그전을 펼쳤는데요. 김지명, 이소용, 도은교, 강나영 캐스터가 각 팀의 감독으로 나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단체전 우승은 알파고 팀에게 돌아갔으며 개인 부문 시상과 푸짐한 경품 추첨을 통해 2016 기자단 바둑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모여서 뜻깊은 대회가 된 것 같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개최가 되면은 반드시 참가해서 기자 일을 하면서 바둑 둘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자단 바둑 대회에서 즐겁게 바둑을 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기념하는 또 하나의 이벤트 대회, 여신의 한수가 열렸습니다. 알파고 이세돌 대국 당시 활약했던 이소용, 장혜연, 정다원, 도은교 4명의 여성 캐스터가 출전해 흥미진진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영상통화 찬스 삼동간. 네, 삼동간. 네 바둑을 좀 봐줘. 이벤트 대국으로 진행된 이 대회는 영상통화 찬스와 해설자 찬스 등 다양한 예능 요소를 가미한 데다 평균 기력 아마추어 5단의 캐스터들이 실력 발휘까지 제대로 했다는데요. 빵 아니에요? 야, 여기서 쓰면은. 해설자 찬스에 나선 김성용 구단과 이현욱 8단의 대리전도 치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바뀐 상황으로 저희가 해설실에 있고 대국장에 계시잖아요. 뭔가 이게 익숙한 건 왜죠? 갑자기 바둑 두다가 약간 이렇게 쉬러 나온 느낌이에요. 네. 팬입니다. 이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바둑의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는 시간, 여신의 한수는 오는 7일부터 3일간 바둑TV에서 방송됩니다. (2016)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 9월에 문을 여는 12라운드는 티브로드와 신한 천이렴의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나란히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던 두 팀은 11라운드 종료 현재 티브로드는 7위에 신한천이람은 최하위인 9위에 랭크돼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양 팀의 주장 박정환과 이세돌이 자리를 비운 12라운드에서 자존심을 건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티브로드는 박정환 대신에 김동호를, 신한천이람은 이세돌 대신 안정기를 퓨처스 리그에서 끌어왔습니다. 오더는 막상막하. 먼저 강유택이 팀의 1승을 안겼지만 뒤이어 조한승에게 동점타를 맞고 맙니다. KB리그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온 이동훈이 반가운 승점을 거두고 뒤이어 박민규가 결승점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승부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김승재의 3연승 소식은 티브로드에겐 반가운 덤. 매년 우승 후보로 꼽혀왔던 양 팀에게 올 시즌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지옥에서 보낸 이한철이 이들에겐 쓰디쓴 보약이 될까요? 언제쯤이면 왕년의 저력이 되살아날지 안타까운 시선을 모았던 두 팀. 결국 티브로드가 신한천이람의 4대1 대승을 거두며 중위권 진입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선 1위 정관정 황진단이 승률 40%의 화성시 코리오를 만났습니다. 신진서가 빠진 사이에 2연패를 당한 정관정 황진단과 최근 3경기 연속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던 화성시 코리오. 당장의 탈출구가 필요한 양 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판이었습니다. 홍성지와 안조영의 역투에 힘입어 화성시 코리오가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는가 싶었지만 후반기 들어 부진을 털어내기 시작한 정관정 황진단의 한승주와 김명훈이 연이어 승점을 올리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경기의 승패는 이창호와 김정현의 대결에 맡겨지게 되는데 지난 3라운드에서도 결정적 한판에 맞상대였던 두 선수. 당시 화성시 코리오가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김정현이 이창호에게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며 남은 팀원들도 줄줄이 패배. 그 경기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현. 그 마음을 뒤흔들 작정이었을까요? 이창호 구단은 야심찬 신수로 검토실을 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결과는 이창호 선수의 신수가 작전 실패였다. 좀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의욕적인 신수로 인해 흙은 위아래로 양분되고 맙니다. 돌부처의 앞머리가 땀에 젖고 꽃미남의 스타일이 후줄근해질 만큼 격렬한 한판의 결과 김정현의 불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군자보구의 10년 불만이라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에 10년이 걸려도 늙지 않다 했던가요? KB리그 대표 꽃미남 김정현, 복수의 화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2점 선취 후 두 판을 내리뺏긴 화성시 코리오. 김정현의 화끈한 복수전에 힘입어 3대2로 선두 정관정 황진단의 3연패의 늪에 빠뜨립니다. 소리 없이 강한 SK 앵크링과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는 킥스가 12라운드 3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정관정 황진단의 부진을 틈타 어느새 선두 탈환마저 노리고 있는 SK 앵크링. 반면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킥스인데요. 믿고 보는 주장 박영훈이 킥스의 막내 최재영에게 일격을 당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지석이 1승을 추가하며 분위기는 킥스로 기울어 있는 상황. 초반전의 마지막 대국에서 승부가 결정될지 윤준상과 민상현의 바둑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상현의 초반 실패, 게다가 윤준상의 쉴 틈 없는 공세까지 오늘 경기는 킥스의 잔치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요? 슈퍼팬더 민상현이 탁월한 배심으로 윤준상의 공세를 튕겨내더니 유연한 몸짓으로 어느새 역전에 성공. 쿵푸 팬더로 거듭났습니다. 초반부터 좀 무리한 전투를 해서요.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중앙을 잡아서는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 전에 사실 많이 나빴던 것 같은데 상대가 조금 느슨하게 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좀 다른 스타일로 둬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스타일을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별명은 마음에 들죠? 슈퍼팬더. 네, 아주 좋아해요. 네. 지긋지긋한 5연패를 끊어냄과 동시에 팀에 귀중한 승리를 선물합니다. 쿵푸 팬더로 거듭난 민상현 아뷰. 민상현의 대역전승을 발판으로 7승 고지에 올라선 SK 앵크림. 창단 이후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위 포스코 캠텍과 4위 BGF 리테일 CU의 대결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최근 5연승, 포스코 캠텍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KB 바둑리그 후반기를 집어삼킬 듯한데요. 양팀의 주장 최철왕과 강동윤이 각각 류민영과 류수왕을 상대로 얽히고 설킨 대마 공방전을 완벽히 풀어냈습니다. 한 판씩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시작한 후반전, 나형과 최정이 만났습니다. 같은 해에 입단한 최정과 나현, 두 선수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현과 정, 흔치 않은 외자 이름에 나이 또한 한 살 터울.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소문난 천재로 주목받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재능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며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두 선수. 최고의 무대에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나연 스타일, 최정 스타일. 그치만 국가대표팀에서는 100쪽을 좀 들어주고 있네요. 근데 왜 나연 스타일이고 최정 스타일인데 왜 55대 45죠?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한 줄 평을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웃음만 나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말투네요. 그렇죠. 네. 나연이 완벽한 마무리로 반면을 정리하며 100% 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주장 최철왕과 함께 포스코 캠텍의 6연승을 이끌어낸 나현. 드디어 신진서와 동률을 기록하며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개인 승수 4승을 챙긴 포스코 캠텍. 정관장 황진당과 팀 승률, 개인 승수까지 동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대 강자는 없다. 12라운드 종료 결과 9개 팀 중 7개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넘볼 수 있게 된 상황. 혼돈에 빠진 2016 KB 바둑리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정관장 황진당과 한국물가정보의 13라운드 1경기로 다시 돌아옵니다.